대화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말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을 공감으로 잘 듣는 게 대화인데 우리는 솔직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잘 듣지도 않아. 이러면서 말이 왔다 갔다 하면 대화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고 공감으로 듣기를 어떻게 하냐면 관찰, 느낌, 욕구, 부탁 4단계로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비난을 적은 것을 가지고 오늘 그것을 과연 내가 어떻게 비폭력 대화로 나랑 만나는지 같이 해보시도록 할게요. 꾸준히 뭘 하지도 못해. 알면서도 못해. 나는 10시 반? 10시 반에 잠들기로 내가 마음 먹었는데 1시까지 넷플릭스를 보았다. 이게 내 관찰이에요. 피곤한, 실망스러운. 네, 좋습니다. 김용준 선생님은 느낌을 좀 찾으셨을까요? 어떠세요? 예, 남자, 답답함, 불편함, 뒤숭숭한, 속상함. 너무 잘 찾으셨어요. 네. 제가 왜 너무 잘 찾으셨다고 그러냐면, 요즘에는 이런 발언이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남녀가 약간 달라요. 네. 왜냐하면 이 다른 이유는 어떤 뭐 능력의 차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남자들이 남자로 살면서 강요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강요를 받았죠? 네. 남자답기를 계속 강요받으면서 울면 안 돼. 예, 강해져야 돼. 너도 때려. 막 이런 식의 교육을 막 배웠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내 표현을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게.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씩씩한 남자로 교육받고 또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20대 초반에 군대라는 곳에 가서 또 참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바로 직장을 다니면서 일터에서 내 느낌을 표현했을 때 좋았던 경험이 별로 없고 이런 상태로 되면 느낌을 안 보게 돼요. 그럼 굳어지죠. 내 느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운하시죠? 이러면 네, 서운해요. 그리고요 있잖아요. 막 얘기 주렁주렁 막 해요. 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남성들은 그냥 이렇게 마주 앉아서 그냥 두잖아요. 대화를 거의 안 해요. 다른 사람들. 특히 내 집안의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중년이 넘어가면서 내 느낌이 뭔지 모르는데 일단 힘에 붙이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짜증이 많이 나요. 그러면 또 집에서 어떻게 구박을 받아요? 삐졌다고 구박을 받아요. 그럼 또 되게 억울해요. 그래서 남성들한테 서운하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러세요. 보통. 네. 근데 저는 이 비폭력 대화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특히 대한민국 남성들한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래? 이 사람은 진짜 이 남자는 어떻게 공감이라고는 몰라? 아들 다 필요 없어. 이래서 딸을 낳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은 공감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더 공감을 해주시면서 공감이 뭔지 느끼게끔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공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내 느낌이 지금 뭔지 모르는데 옆에 있는 여자의 느낌을 알까요? 모를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서 남성들 중에서도 여성보다 훨씬 공감도 잘하고 느낌에 섬세한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역사 안에 그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하면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을 잘 알아차리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 능력이 더 있는, 그 감수성이 더 있는 분들이 그래야지 그분들의 노후가 외롭지 않아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노인 남성의 자살률이 굉장히 더 지금도 되게 높거든요.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느낌 잘 하셨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정열적인 것부터 민감한 느낌까지 모두 구별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합할 정도로 밖에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지 못한다. 네,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딱 들어가시면 자주 표현하는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힘들어, 짜증나, 피곤해.
힘들어, 짜증나, 피곤해. 힘들어, 피곤해, 짜증나. 막 이러고 사시면 이렇게 나팔 하나 들고 사는 거예요. 기상나팔. 근데 기상나팔은 빰빠라밤 이렇게 놔야 되잖아요. 고장 났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기상나팔. 삑, 삑, 삑 이러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 삑, 짜증나, 삑, 피곤해,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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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듣고 싶어 할까요?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향악단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되게 아쉬워, 슬퍼, 좀 서운한데 기뻐, 신나, 감동적이야, 뭉클해.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으면 바이올린도 됐다가 피아노도 됐다가 북도 됐다가 이렇게 관현악단을 내 몸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삑삑? 아니죠? 예,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삑삑 거릴 때도 있죠, 뭐. 그렇잖아요. 어떻게 맨날 우아하게 교향악단만 연주하겠어요? 삑삑 거리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삑삑거리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성숙해지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순간순간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세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욕구 설명드릴게요. 이 지금 빙산이에요. 근데 밑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욕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 뒤에는 이렇게 엄청난 욕구가 숨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냐면, 잘못 이해를 하면, 당신은 어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 너만 보면 화가 나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 지금 내 화와 피곤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상대한테 있죠.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고. 어떻게 너는 엄마를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들어? 당신이 왜 피곤하게 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내 느낌은 내 거예요. 내 거. 그럼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상대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느낌은 누구 거예요? 다른 사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욕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일 좀 쉽고 재밌을까요? 욕구. 여러분들은 갑자기 지금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분은 왜 나갈까요? 이때 맨 앞에 계셨다가 훅 나갔어. 이렇게 해서 나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막 평가를 해야 돼요. 뭐야, 왜 저래? 예의가 없어. 뭐 강의 시간에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게 자동적인 자칼의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나가는 거 관찰로 보면 강의 중인데 일어나서 나갔다잖아요. 그때 어때요? 내 느낌은 좀 불편한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찾으시냐면 다시 펼치셔서 오른쪽에 욕구 목록을 보세요. 욕구 목록을 보시면 그때 내가 왜 불편하지? 저 사람이 강의 듣다가 나가는 게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배려, 또 질서, 존중, 공동체. 지금 굉장히 잘하셨어요. 지금 다 좋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이 없어요. 정답이. 그냥 내 거라고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뭐야 도대체 교양 없이 강의 중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계속 불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 그런데 내가 지금 불편해. 알아차렸어요. 느낌을. 내가 중요한 게 뭐지? 좀 배려가 필요한 것 같은데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공동체 뭐 이렇게 떠올리시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한테 신경이 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집중을 하게 되죠.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유 없이 하시는 행동이나 말은 없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뒤집어서 보시면 그분은 분명히 중요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옳다 그르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뭔가 중요한 게 있으신가 보다. 그리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나 말은 여러분들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세요, 보통. 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나도 모르게 그랬어. 예. 뻥이에요. 네.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욕구로 초점을 좀 맞춰볼게요. 여러분들은 뭐 할 때 재밌으세요? 강의 들을 때요. 네, 또요. 책 읽을 때. 친구 만날 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재밌는 게 있죠. 다 다르죠. 지금 말씀하신 건 수단과 방법이에요. 예, 그런데 재미라는 것은 욕구예요. 그리고 욕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보편적인 가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이 살아갈 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가치라고 보시면 나한테 중요한 건 저 사람한테 중요하기도 하고 저 사람한테 중요한 건 나한테 중요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수단과 방법은 다 다른 거예요. 나는 친구들 만나는 거. 나는 왜 강의가 뭐가 재밌어? 책 좀 그만 봐. 이렇게도 막 하잖아요. 그건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갈등을 어떻게 하냐면 수단과 방법에서 해요. 예. 저 사람이 재미있는 걸 바라는 거, 그거 자체로 갈등하지는 않아요. 수단과 방법에서 그 갈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목이 말라요. 그러면 뭔가 마시는 건 되게 중요하죠. 제가 목 마를 때. 그런데 저는 실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차가버섯 우린물만 먹거든요. 또 이상한 거. 그래서 안 먹으려고. 목 말라 죽겠는데. 차가버섯 우린물만 좀 먹어. 아셨죠? 다음에는. 제가 이러면 차가버섯 우린물만 먹는다 이러면 제가 목 마른 것을 해소할 가능성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런데 저는 모든 걸 마실 수가 있어요. 네, 즐겨 마셔요. 다 다양한 것들을. 그러면 어때요? 제 욕구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욕구는 살아있는 한 계속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재미없어? 이러지 마시고 재미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여러 가지를. 그리고 많이 늘려놓을수록 어때요? 좋아요. 욕구는 이렇게 컵 이론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컵은 딱 차면 더 이상 못 담죠. 그래서 꽉 채워지면 충족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이프랑 같아요. 우리 핏줄 같이 파이프. 그래서 계속 흘러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침 먹고 배불렀다고 점심 안 먹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랑이 그냥 충분히 사랑받아서 이런 거 없어요. 계속해서 받고 싶어.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욕구가 뭔지도 중요하지만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대상을 많이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또 다음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보실게요. 관찰 쓰셨고 느낌 찾으셨죠?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느낌의 원인이 욕구예요. 상대가 관찰이 아니에요. 내가 1시까지 넷플릭스를 봤기 때문에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실망스럽고 언짢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꼭 충족하고 싶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 단어로. 그리고 찾으시고 나면 그 단어에 좀 머물러 보세요. 나는 이렇게 속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나는 존중을 원하고 있었구나. 나는 소통이 필요했어. 그래서 뒤에
원하다, 중요했다, 필요했다 이렇게 말을 넣어서 속으로 그 단어를 직접 말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구를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랬구나. 아, 그래서 내가 그 난리를 쳤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소리 질렀구나. 그래서 내가 1시까지 잤구나. 못 잤구나. 네. 그죠? 네. 그러면 어때요? 그걸 딱 알아차리고 나면 어때요? 아, 알면 뭐야. 아는 것도 알면 뭐야. 실천도 안 하고. 이리로 가세요? 안 가세요? 네.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시는 상태 시작하기 때문에 더 깊이는 안 들어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걸 원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 충족이 안 된 건 또 뭐지? 이거를 찾으면서 보완을 하는 건데요. 그것까지 하시면 지금 여러분 너무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안 할 건데 그냥 모델로 보여드리면 그렇게 1시까지 있으시면서 많은 창조성 외에 여러 가지가 충족이 되고 그게 중요해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를 조금 수용해 줄 너그러움이 생겨요. 그죠? 근데 그때 내가 비난하면서 충족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나는 어떤 걸 더 바라고 있는 거죠, 나한테? 나를 돌보는 거, 그죠? 나를 좀 돌보는 거, 그다음에 건강, 네, 질서, 뭐 이제 이런 거가 또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찾으신 그 욕구에는 충족이 된 것과 충족이 안 된 게 같이 있기도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에 따라서. 그리고 뭔가 충족이 된 것만 찾기도 하시고 이제 이러셨을 텐데 다 괜찮아요, 지금. 그냥 욕구라는 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그 욕구라는 거를 알고 아, 이런 걸 원했구나. 이런 게 필요했구나. 이렇게 아시면서 비난으로 좀 벗어나실 수 있는 거. 이것을 알아차리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끄떡끄떡?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실 때 이 욕구 단어를 집어넣어서 말씀을 하시면 뭔가 표현의 질적인 것이 좀 달라져요. 대화를 왜 하죠? 대화 왜 하세요? 왜 대화가 안 돼서 그렇게 속상하세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찾고 있는 중인데 인간한테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소통인데요. 대화는 상대랑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전하려고 하는 건 대화가 아니고 뭐예요? 말이에요, 말. 예. 그래서 상대랑 연결하는 게 우리 대화의 목적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말로 표현할 때 상대랑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가를 보셔야지 돼요. 네. 그리고 연결되고 있는가. 그럴 때 욕구랑 같이 만나면 가장 깊은 연결이 일어나요. 그 다음 볼게요. 이거는 제가 아까 수단과 방법 욕구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노래 듣네요. 그죠? 노래 듣고, 뭐, 먹고, 자고, 씻고, 운동하고 이러는데, 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뭘 충족하려고 할까요? 이 사람. 지금 다 나왔어요. 휴식, 건강.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욕구를 충족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싸워요, 보통? 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음악 듣냐고, 쉰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왜 맨날 뛰어다니냐? 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나랑 방법은 다르지만, 100명이 모여있으면 100명의 수단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 수단과 방법이 다르지만 그 뒤에는 나한테도 중요한 저 휴식과 건강의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상대랑 잘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부탁을 할 거예요. 네 번째 단계. 부탁은 2개가 있어요. 연결 부탁과 행동 부탁이 있는데요. 연결 부탁은 이런 거예요. 제 얘기 듣고 지금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연결 부탁이에요.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연결 부탁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말을 길게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대가 말을 길게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또 길게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 그러니까 대화는 연결하려고 하는 거여서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수시로 연결하시는 게 대화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고 나면, 그 말도 비난과 평가를 빼고 말을 하시고
지금 제 얘기 듣고 어떠세요? 이게 연결 부탁이에요. 너는 지금 어때? 너는 엄마 말 듣고 어떻게 느껴져? 당신 지금 마음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연결 부탁이고요. 두 번째 행동 부탁은 행동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찾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존중, 재미 뭐 찾으셨으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탁을 할 수 있는지 상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행동 부탁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알아서 해라. 명료하게 들리세요? 이거는 부탁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알아서 못해요. 그 얘기 들은 사람은. 아꼈어. 전기세 10만 원 나왔던데 아꼈어. 예, 못 아꼈어요. 자기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세 10만 원이 나와서 이걸 아껴 쓰길 바래요. 그러면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접을 꺼줄래? 이거죠. 네.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싫거든.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게 그냥 좋게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 이렇게 할까요? 부탁은, 비폭력 대화에서 부탁은 강요랑 구분이 돼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다고 해서 상대가 꼭 들어줘야 될 거는 아니에요. 근데 내 말 들을 거 안 듣을 거야. 이러면서 부탁을 하시면 맨날 화나요. 네. 그리고 또 그러세요. 오셔갖고. 말들을 들어 쳐먹지를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됐거든, 싫거든, 막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거절이 들어오면, 그때 기분이 나쁘신가요? 내가 부탁했을 때 거절하면? 어떠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기분 나쁘죠? 왜 나쁘죠? PD님, 저 냉커피 한 잔만 갖다 주시겠어요? 냉커피로요? 얼음 잔뜩 넣어서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절하네요, 지금? 기분 너무 나빠. 정말 너무 나빠. 강의 와서 해주는데, 냉커피 뭘 못 해줘가지고, 진짜. 막 제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하기가 싫어져가지고, 막 말도 막 하고 막 이래요. 이러면 저는 부탁을 한 것을, 어때요? 거절받았을 때, 저를 거절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저를 거절하셨나요? 뭘 거절하셨죠? 네, 아이스 커피를 갖다 주는 거를 거절하셨어요. 그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죠? 지금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걸 안전하게. 그래서 내가 맡은 일 잘할 때 내가 편안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PD님은 이러이러한 욕구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제대로 하는 부탁이에요. 그런데 갖다 주시자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으면 어때요? 맨날 자주 화내고 사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은 다 이렇게 딱 지령처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건데 거절을 할 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나를 거절한 게 아니다. 내가 부탁한 그 일에 대한 거절이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뭐지? 그래서 그게 불편하면 말을 걸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불편하신 이유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찍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잘 찍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대화가 통하는 거죠. 근데 또 어때요?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PD님이 저한테. 보면 몰라요? 왜 못 움직이는지?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비폭력 대화를 아시면 굉장히 지금 불편하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또 같이 이러지 말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자 이거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뭐뭐 해줄래? 굉장히 달라져요. 에너지가 부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하고는 불편하죠. 옆에 있으면 막 최악을 얘기하는 분,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뛰지 마. 바꿔보세요. 부탁은 해야 되는데 밑에 집 할머니 올라오시면 또 어쩌고저쩌고 이러지 마시고 뛰지 마. 바꿔보세요. 좋아요. 네, 살살 걷자. 훨씬 낫죠. 뛰지 마. 이거보다 살살 걸을까? 이걸 뒤에 또 청유형으로 바꾸면 더 좋아요. 살살 걸을까?
네,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지고요. 권유나 질문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형. 여기 별표 5개예요. 현재형은 뭐냐면 앞으로 있을 일을 갖다가 막 부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죠? 이 다음에 너 어른 되면 뭐 이런 거죠. 네. 이 다음에 너 월급 타면 이 다음에 너 결혼하면 시댁이랑 친정이랑 똑같이 해주는 거야. 뭐 이런 거. 근데 그때가 됐을 때 그거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부탁이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우리 결혼 30주년에 유럽 일주 하는 거 약속?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가 결혼 30주년에는 유럽을 한 바퀴를 돌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번 달부터 10만 원씩 적금을 낼까? 30년 들으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겠지?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하지 마세요. 네, 연습해 보겠습니다. 명료하게 들리시면 여러분들이 부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명료하세요? 뭘 도대체 이해하라는 거야? 아니죠? 네. 이거 어때요? 네. 자신감을 가지기 바란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죠? 넌 다 좋은데 자신감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자신감 좀 가져봐봐. 자신감 뻥! 생기면 되게 좋은데 안 되잖아요. 지금도 왜 우리 어디 가서 하면 막 떨리잖아. 마이크 잡고 막 이런 막 떨리고 누군가 표현하라 그러면 막 괴롭고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한다면 네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자신감 없어 말을 하는 아이가 있어서 신경이 쓰이신다면 네가 말을 할 때 저 뒷사람이 들릴 수 있도록 말을 해볼까? 물어볼까? 내 목소리 들려?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 이러면은 내 목소리 들려? 아니, 내 목소리 들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명료하게 부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작업이에요. 그 다음은 네 번째 거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욕구까지 찾으셨죠? 그 욕구에 이렇게 다시 한번 욕구를 보세요. 아, 내가 이걸 원하고 있었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했구나. 이렇게 내 욕구를 보시면서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 자신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 하나, 이렇게 2가지를 떠올려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남이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 내 거만 하셔도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양쪽을 한번 다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셨으면 그것을 위해서 내 스스로한테 부탁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할 거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행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 공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을 만나는 것까지만 하고 여기서 멈추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고요. 나 자신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이 바뀌는 거 우리가 나가서 뭐 바뀌어라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내 자신이, 개인이 온전하게 바뀌는 게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에 내면 성찰을 하시면서 부탁의 힘을 느껴보셔야지 돼요. 부탁을 해보면 상대가 뭔가 할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우리는 미리 거절받을 걸 떠올리고 그래서 움츠려들고 긴장해서 부탁조차 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소통의 힘을 믿으세요. 소통의 힘을 믿으시면서 내가 표현을 내 욕구랑 같이 하시면 상대도 부탁할 것을 찾아줄 수 있어요. 네,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비난은 일이나 관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관찰을 했을 때는 일 관계가 버겁고 힘들다고 생각되면 휴대폰 번호를 바꾸거나 연락을 하고 싶지 않는 내 모습이 관찰이 됐고요. 네. 그리고 느낌은 귀찮음, 멍함, 무료함, 맥 빠진, 지친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찾아봤을 때는 그럼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생각했더니 유대, 소통, 감사, 관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부탁은
너는 관심과 유대가 필요했구나. 근데 이건 솔직히 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쓴 거는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표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표현이 나는 좀 서툴고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타인한테는 제가 부탁하는 거는 적정한 거리를 조금 뒀으면 좋겠고 너무 내 삶에 비집고 들어오기보다는 여유 있는 관계를 만들어주길 바래 라는 부탁을 썼어요. 네, 좋아요. 너무 잘하셨는데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나한테 나는 관심이 필요해라고 말을 하자잖아요.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거 좋고요. 그다음 상대한테 부탁한 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적당한 거리? 몇 미터? 며칠?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만 조금 구체적으로 하시면 네네. 3일 동안은 내가 온전히 쉬고 싶어서 핸드폰을 꺼놓고 있어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리를 두는 방법이 네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네네.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주면 네. 그 친절함을 내가 상대한테 표현을 해보자. 이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고 네. 상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서 알려주면 상대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였죠. 네네네. 그러면 훨씬 삶이 좀 가벼워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표현을 안 하면 몰라요, 상대는. 저는 저희 남편이 절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20년 만에 알았어요. 네, 절편, 떡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대화에 문제 없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 술을 좋아해요. 네, 술을 잘 먹는데 제 어릴 때 언젠가 들은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떡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을 언젠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떡을 산다는 상상, 만들어보는 상상 전혀 안 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가다가 방앗간 앞에서 저희 남편이 갑자기 저 떡 맛있겠다. 절편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리고 떡 맛있겠다 해서 제가 뭐가 맛있어 절편이. 왜냐하면 저는 단 거 좋아하거든요. 뭐가 맛있어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내가 맛있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맛없다고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나 절편 좋아한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당신 무슨 절편을 좋아해? 자기가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안 좋아하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나 진짜 절편 좋아한다니까 너 완전 서운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꼬라지 딱 내리면서 당신 절편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제일 좋아하는 떡이 절편이래요. 떡에 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절편을 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대화에 문제가 없다 해도 구멍이 나는 거고요. 표현하지 않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500년을 같이 살아도. 그런데 그걸 알기를 기대하고 막 혼자 화내고 서운해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내가 말을 안 해도 나를 알아주는 건 귀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표현하자. 그리고 지금 좋은 건 뭐냐면 두 분 다 좋은 게 나 스스로한테 내가 좀 표현하자를 부탁을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대한테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시면 길게만 안 하시면 돼요. 길게 하면 안 들으니까. 우리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 편안해지기 위해서 앞으로 일을 잘 도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진정한 게 되게 중요해서 서로 잘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내 마음을 보는 것을 처음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처음 지금 한두 시간 하면서 어떻게 이게 바로 되겠어요. 근데 이 정도 이렇게 따라오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고 또 그렇게 해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느껴주세요. 나를 관찰을 한다라는, 우리 집에 나를 관찰하는 카메라를 하나 두고 내가 그 렌즈를 통해서 나를 볼 때 조금 편안해질 수 있구나.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는 무엇이냐면 그때 그런 행동을 할 때 이유가 있었구나. 뭔가 충족하려고 한 욕구가 있었구나. 이걸 보시는 거고, 그래서 친절하게 나의 그 욕구, 충족을 하고자 하는 거나 충족이 안 된 욕구나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 자신한테 친절하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나를 위한 부탁을 상대한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거절하면 다른 이유가 저 사람이 원하는 또 욕구가 있구나. 이렇게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so cool하게 그냥 그렇게 상대의 욕구를 보는 거. 그런데 저는 우리 문화가 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제가 29, 26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보면 저희 세대랑은 좀 다른 진짜 이렇게 관찰로 보고 평가하지 않고 존중해 주려는 문화가 생겼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제가 서두에 그냥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런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뭐 막 1년씩 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면 이 사람의 역사를 전체를 알지 못하고 옳다 그르다 나쁘다 좋다 평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제가 실감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뭔가 자신을 소모하거나 상대하고 관계가 깨지는 일들을 다시 보게끔 하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게끔 조금 홀가분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보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나 자신한테 나를 돌보는 방법으로 나 자신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린으로 말을 해도 상대가 자칼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실망하시거나 무기력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 이때도 내가 이 사람을 편하게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 자칼이 올라올 때 품어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토닥토닥 지금 힘들구나 하고 나를 품어주는 거 상대가 자칼을 할 때 저 사람이 힘들구나 저 사람을 쉽게 해야 되겠구나 요것만 기억하셔도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시면서 관찰을 계속 하세요. 전철을 타고 떠드는 사람, 뭐 넘어지는 사람, 뭐 여러 사람을 만나시겠죠. 집에 가실 때까지 관찰로 하시면서 보시는 것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연습을 해보시면 다 잊어버려도 관찰 하나만 기억하셔도 내 마음이 훨씬 더 평온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혹하게 나 자신을 하지도 않고 상대한테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보는 방법을 꼭 같이 저랑 함께 이렇게 해나가는 연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